우리 정부의 북한으로의 이제 추방과 관련된 갑론을박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과연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조사한 이 내용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3명이 16명을 살해한다?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정말로 망망대해에서 한밤중 바다의 망망대 위에는 불빛 하나 없어요. 네. 정말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데 비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16명이 그렇게 정말로 차례대로 3명에 의해서 과연 살해를 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김병윤 박사가 지금 합리적인 의문 제시했어요. 6탄전까지 벌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체포한 이 2명 상처 하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발표가 물론 그들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믿어야겠지만 의문은 많다는 거죠. 믿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북한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뭔가 숨기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거나 발표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것 때문에 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땐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난 배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예. 어떤 배였습니까? 오징어 잡이배. 예. 지금 그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배를 그대로 타고 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15m 정도 되는 오징어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크루즈라든지 항공모함 정도 크기라서 저쪽 끝에서 뭐 일이 일어나도 뭐 모르고 이렇게 쿨쿨 잘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징어 잡이배니까. 그러니까 15m. 예. 그리고 도심처럼 밤이라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소리가 났을 때 뭐 무슨 소리지 뭐 화장실 소리인가 뭐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망망대해. 정확하다. 그렇죠. 크기는 15m 작다. 그리고 옆에 다른 배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음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총을 쓴 것 같진 않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참 끔찍한 일이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차곡차곡 2사람씩 살인을 했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얘기를 하려면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현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은 규정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합동조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벌 줄 게 있으면은 정말 흉악법이라면 그때 벌을 주면 되는 거죠. 추방을 하든 말든. 그렇죠. 또는 우리 법정에 세우고 범죄 뭐 인도를 하든 또는 우리 법정에서 벌을 주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다 이 헌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서둘러서 막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조차도 미스테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물을 수가 없다 이제는. 그렇죠. 재판받을 때문에. 권리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목선 내려왔을 때도 하루 만에 막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쪽 사람들은 진실 규명이라든지 또는 이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라든지 이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기만 하면 서둘러서 보내느라고 바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김희정 장관의 지적대로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많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과연 아무도 모르게 16명을 한밤중에 3명이 단 3명이 살해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의 조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따르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의문점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원래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16명 선상살해, 그들의 원래 계획은 뭘까? A와 B의 진술에 따르면 배에 있는 오징어 내다 팔고 이런 범죄 저지른 다음에 북한 자강도에서 도망가서 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C씨는 죽어도 고향에서 죽겠다. 자, 그런데요. 3명은 도피 자금을 구하러 김책항으로 돌아가 C씨는 육지에 뛰어내리자마자 북한 당국에 적발, A, B는 놀라서 타고 있던 배를 타고 NLL 인근까지 도주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원래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한 명은 북한에서 내리자마자 잡혀서 이게 깜짝 놀랐던 두 명이 자기 계획과 다르게 일단 배에 올라타서 남으로 무작정 달렸다는 거잖아요. 네. 달리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남의 귀순해야겠다라고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건데 이 사람들 두 명이 우리 정보 당국에 납포가 됐을 때 상식적으로 제가 오징어 잡이배에서 16명을 죽였고요. 저는 끔찍한 살인범이고요. 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처음에 과연 술술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보 당국이 어떻게 이 사실을 조사해냈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답변 발언에 의하면 소위 이제 SI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이제 정보망이 육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C4I라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 미리 우리 군이 그런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런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배 위를 떠들고 있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의 정보 당국이 네. 배 위에서 북한 선원 사이에 어떤 선상 반란과 정말 공포영화 같은 엽기적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리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내려오지 못하고 처음에 이제 빨리 북으로 김척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세 번째 월선을 하니까 결국 해군이 잡아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정부 당국이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사항인데 여기서 문제는 아마 실제로 특별한 정보망이 육군이 갖고 있는 국군이 갖고 있는 정보망을 활용했는 건지 아니면 잡아놓고 말하자면 보안성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정보기관과 합쳐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하고 네고시에이션을 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직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왜 그러면 알았으면서 잡았으면서 그 공을 표시내지 않고 숨겨왔느냐. 보통 때 같으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빨리 넘어왔길래 바로 잡았다. 우리가 군이 정보기관이 놀고 있지 않다는 걸 사실은 밝혀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야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밝히고 서둘러서 급하게 개성공단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숨어있는 과제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통일부와 국방부는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초기에 잡아오는 것은 해경과 국방부였는데 실제로 보면 안보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고 통일부와 이견을 보이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북으로 보냈다는 것이 가장 의문을 더 사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